정당연설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강 앞을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동당 정당연설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각지역을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동당 정당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처를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당 기자회견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종각 근처를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약간씩 좀 떨어져 앉으시고, 너무 촘촘하게 서지 마시고 약간씩 떨어져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이곳에서 노동당 정당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 인력 충원,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노동당 정당 기자회견 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가까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순서에 따라 발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너무 촘촘히 앉지 마시고 좀 떨어져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곧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걸로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동당 정당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중환자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시민들을 일상생활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그러한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늘 잠시 후 정당 기자회견을 이곳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오늘 공공병원 확대 그리고 공공병상 확충, 병원 인력 충원에 대하여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우리 노동당의 현린 대표 동지께서 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요 인근에 계신 시민들을 중에 또 의료 관계자분이 계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이 있습니다. 약 한 5명 정도 발언할 예정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들 다 와 계세요? 그 시민들이 정당의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걸 방해하시면 안 돼요.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시민들이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잠시 후 이곳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동당 정당 기자회견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인근을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들과 그리고 제가 보니 보건의료인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보건의료인들 함께 계신데 오늘 그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그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채증하고 있어요.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면 정당 연설에는 헌법과 정당법 37조에 의해 방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뭐 다 그러한 것들을 지켜가면서 할 예정이어서 예, 그래서 바로 곧 시작하도록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순서는 정당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정당 관계자이신 우리 노동당 현린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겠고요. 그 이후에 공공사회성 강화위원장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건의료인들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한 분, 두 분 정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순서를 드릴 테니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본부장님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언입니다. 노동당 현린 대표 동지 모시고 오늘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원 인력 확충,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가까이 오세요. 괜찮습니다. 예, 가까이 오세요. 네, 노동당 현린 동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광장 앞에 휴식을 취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현린입니다. 코로나가 뭐 계속해서 변이들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감염이 될까 이런 걱정이지만 거의 2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생계 자체가 어려워서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노동자들 중에서도 실직 일자리를 이룬 후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경찰 노동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노동자 서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있고 가장 힘들게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런 분들을 영웅이라고 칭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응원하고 격려하고 영웅이라고 칭호를 붙이기에는 우리 의료 노동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더 문제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도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정부는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늘 우리 일상에 유지되어 왔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작에 우리가 바꿨으면, 진작에 우리가 공공의료 기관들을 확충을 하고 공공의료에서 종사하는 의료 노동자들을 확충하고 노동 요건을 개선했다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입니다. 5월에 보건소에서 일하시던 간호사 한 분이 숨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 4일제를 이야기하고
노동시간 40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간호사들은 주 4일이 아니라 주 6일, 주 7일 휴일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가 아니라 12시간, 심지어 14시간씩 일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코로나 방역의 성과, 이 의료 현장에서의 간호사들, 의료 노동자들의 피와 살을 갈아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 자신의 목숨과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제대로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병원 수가 모자라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병상 수가 모자라는 거 아닙니다. 예컨대 병상 수 같으면 OECD보다도 거의 두세 배 정도 많습니다. 간호사 수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는 세계 평균의 두세 배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6배까지도 달합니다.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24명에서 많게는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호사 1명이 24명, 심지어 40명의 환자를 돌본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환자를 제대로 보살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자신들 피와 살을 갈아가면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당연히 환자들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노동자들 자신의 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까지 잃습니다. 요즘 우리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많이 하죠. 예컨대 이웃 중에 불우한 이웃 혹은 형편이 좋지 못한 이웃들 보이지 않게 도와준 사람들을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른바 돈줄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컨대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밥을 굶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당의 사장이 무료로 점심과 저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어떻게 SNS를 혹은 미디어를 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그 자영업, 이를테면 식당이겠죠. 식당을 돈줄 내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 식당에 주문을 마구마구 해서 그 식당이 수익을 얻도록 합니다. 혹은 후원금을 마구마구 보냅니다. 예,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곁에 이웃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꺼이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 시민 정신은 분명히 충분히 높습니다. 자, 그 시선을 이제 우리 의료 현장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 1명이 하루에 20명에서 4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현실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원 수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병상 수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의료기기가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한국의
MRI 보유 대수가 인구 100만 명당 3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왜 병원들이 비싼 의료기기는 마구마구 사서 갖추면서도 간호사들은 더 고용하지 않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한국의 병상수가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공 병상수는 10%가 되지 않는답니다. OECD 평균의 7분의 1, 8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병원이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인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기업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조건 속에서 인간다운 관계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환자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충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동당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문제들을 이미 직시하고 한국의 공공의료 병상 수를 적어도 2030년까지 5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료시설, 기관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2년 전, 3년 전에 주 4일제 노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주 4일제 노동에 왜 의료 노동자들은 예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외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동시에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확충에도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단순히 의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의료연대에서는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직접 법률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27일까지입니다. 10만 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씀 드렸죠. 얼마든지 우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노동당도 끝까지 힘차게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 사람들하고 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에? 참, 지나가시는 시민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발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님, 김흥수 동지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 김흥수입니다. 투쟁! 의료 전문가가 코로나 확진은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로 그리고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광장에서 오픈된 장소에서는 5,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와요. 경찰이 많은 겁니까 지금? 경찰이 더 많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당연설에서 거기 쭉 나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획적인 경찰 행태표서
마이크 잡고 말할 수 있겠냐고! 여보세요. 왜 자꾸 뒤로 있어? 쭉 빼봐요, 저쪽으로. 그쪽에도 경찰 병력! 야! 좀 빼봐, 그쪽으로. 빼라고, 좀! 지금 정당 연설입니다. 마이크 좀 빼세요! 뒤로 좀! 좀 빠지라니까, 그쪽에! 인사 쓰지 말고! 아니,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니, 공인된 정당 연설에서 발언자가 발언하는데 왜 거기서 인상 쓰고 쳐다보고 있는데? 동지 여러분들, 이러한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려연대의 간호 1인당 환자 수술이기 법을 입법 청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간호사가 환자 숫자를 줄여야 되는지는 노동당 대표님께서 구구절절히 이해가 쉽게끔 1에서 100까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됐지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 입법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공공우수노조는 24만 명에 25만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10만 명이면 48%만 하면 됩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합시다. 우리 10월 27일 전까지 우려연대 본부 중심에서 공공기관사업본부 중심에서 공공우수노조 24명이 다 같이 입법청원 동료동 합시다. 여기 지나가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 이 운동은 서울 시민을 위한 운동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예. 병원에 입원하면은 간호사가 많으면은 환자는 편하지요. 그리고 신뢰가 되지요. 내가 입원하니까 간호사가 눈에 안 보여.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자가 체험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제가 소속된 사업장부터 10,000명 동운동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강철본부장 200명 동의합니다. 노동당 500명 동의합니다. 자, 의료연대 본부 3만 명만 준비하세요. 예. 자, 동지 여러분들, 오늘 힘들게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국민과 서울시민과 그리고 환자들의 권리에 위해서 우리 현재는 오늘 10만 명 입법청원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모실 분들은 그 보건의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좀 모셔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하실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오셨어요? 예, 나오세요. 예.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가까운 해화역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병원 노동자입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우리 서울대병원의 직장 동료, 검사실 직원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쓴 절절한 편지를 오늘 읽으려고 합니다. 대신 읽겠습니다.
이 동료는 서울대병원에서 체열실에서 체열을 하고 피검사를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눈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쫓듯이 그렇게 병실에서, 외래에서, 복도에서 직원의 눈을 쫓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라고 두려움과 절실함으로 저희를 봅니다. 수많은 환자는 말 못할 각각의 사연을 안고 3차 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찾고 올 수밖에 없는 중증과 희귀 질환을 가지고 옵니다. 두려움으로 여기에 오셔서 저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를 탄 환자들과 그 휠체어조차도 탈 수 없어서 침대에 눕혀진 채로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체열실까지 오는 험난한 과정에 놓여진 환자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여기를 물어물어 찾아오는 길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와서는 최소한 환자로 보고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환자를 대하고 싶은데 몸도 마음도 아픈 이런 환자들에게 우리까지 그 마음을 핥히어서 상처를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에게 환자의 눈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인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자가 원하는 것은 직원이 환자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바빠서 말도 길게 못하고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려 환자분들은 분명 알아듣지 못한 것 같은데 2번을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 더 물어보면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시골에서 배 타고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해야 하는 검사 다 한 거 맞지요? 저 다시 못 올라와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럴 때 저희는 대답합니다. 예약증 발행 기계가 있으니 그 기계에 가서 종이로 뽑아보세요. 입니다. 나에게 온 환자는 이 병원에서 병원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지만 저희는 그 환자분들에게 기계에 물어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 대답을 드리기도 바빠서 저희 몰라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은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병원 직원이 모르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아픈 몸으로 치료와 검사실을 오가다가 한 환자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 환자를 응대했던 그 직원의 봉변과 그 직원의 상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말하는 나쁜 환자는, 그 진상 환자는 사실 병원 시스템과 부족한 인력이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체열을 하는 그 1분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같이 일하고 제 동료와 후배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환자를 대면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검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와 친절한 응대는 직원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소양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후배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냥 말뿐이니까요. 대안이 없이 제시된 이 부탁에 저희는 영혼까지 다 털어도 남지 않는 에너지로 직원들 앞에 있는 환자의 대기가 100명씩이 있는 상황에서 공감까지 가며 일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병원 근무 16년 이상 된 직원이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이제는 호봉제를 없애고 경쟁을 시킨다고 합니다. 병원이 뭡니까? 사고처럼 당한 내 병을 고치려고, 그래서 다시 살아보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면 피해자는 환자가 됩니다. 저희도 빠르게 정확하게 검사하고 환자를 친절하게 응대하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하는데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양립이 안 되는 주문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인원이 충원되어야 환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처럼 남을 수 있도록 인력을 주십시오. 예, 이런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병원 노동자들은 자신을 엄마처럼 쳐다보는 환자들을 매일 보고 일합니다. 검사실 직원은 제대로 정확한 검사를 하고 싶고, 간호사들은 내 환자가 죽지 않고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러한 소망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법 꼭 제정해 주시기를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나가셔도 돼요. 예.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구호하나 외쳐보겠습니다. 공공병상 확충하고 병원 인력 충원하라! 병원 인력 충원하라! 병원 인력 충원하라! 투쟁! 네, 현장에서 오신 분이 또 한 분 아까 발언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한 분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명 꼴보수 도시 대구에서 일하는 병원 노동자입니다. 의료대 대구 지역지부 지부장이고요.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 대구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었습니다. 꼴보수인 대구도 이렇진 않은데 참 당황스럽네요. 서울에서 이런 환경을 맞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퍼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는 환자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발생했을 때 입원을 할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자택 대기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다가 민간병원을 동산병원이라는 민간병원에 협조를 얻어서 겨우 그 병원을 소개하고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병상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많은 수의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공공병상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가 되는 공공병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 대부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입원할 곳이 없을까 전전긍긍하는 현재 정부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상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예산에도 공공병상을 확충하겠다라는 예산은 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서 정부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 올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공공병상을 어떻게 늘리고 공공병원을 건립할 것인지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방역 성공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꼴을 작년 내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역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2,5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민간병원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정부는 그 병상을 동원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희 의료연대 본부 올해 공공병상 확충과 앞서서 말씀드린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요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들의 너무나 심각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보건의료 동지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순서의 끝으로 이양춘 의료연대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의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신 우리 병원 노동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병사, 활동지원사, 수많은 이름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우리 의료연대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함께 지지하는 노동당 동지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여세를 몰아 의료연대 본부는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병상 확대, 병원 인력 충원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이기 입법 청원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만 청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지들이 한 명이 10명 이상 조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로 저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면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 주시는 시민, 그리고 보건 동지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사를 몰아 10만 청원에 성공을 해서 11월 11일 총파업 투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과 정부를 향해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관철될 때까지 힘있는 투쟁을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그 힘을 모아서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벅찬 가슴으로 오늘 새벽부터 전국에서 올라오신 병원,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동지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가자가 등단해서 연설을 하고 주변에서 우리 이런 폭력된 경찰의 탄압수도 뚫고 오늘 우리 함께 모인 것처럼 우리 힘을 모아서 올해 투쟁 힘있게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공공병상 확대하고 인력충원 전체하자. 충원하고 인력충원 전체하자. 인력충원 전체하자. 투쟁 예, 힘있는 모습으로 11월 11일 다시 뵙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호를 지탱하는 방법으로 미시고 불법 집회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로경찰서에서는 경찰은 집시법 위반을 사유로 철징을 실시하고 네, 정당 기자회견에는 정당인이 아니어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들려요? 자, 갑니다. 공공병상 확충하고 병원 인력 충원하라. 오늘 기자회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당의 기자회견에는 정당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돌아가시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